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인행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주의하실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들 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모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라. 다시 말해서 틀리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러한 방법들로 같이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인간 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X를 한번 해놔보죠. 인간 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맞죠?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와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행동 이걸 보는 거죠. 인간 행동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성격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성격 이론은 인간 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나? 성격 이론을 알아서 결국 인간 행동에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 수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어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면 성격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행동과 성격에 관한 것을 보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번, 3번을 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이유로 또 옳은 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눈으로 봤을 때 딱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OX를 또 해 나가 보도록 하죠. 개인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발달 이론을 보는 거죠. 모든 연령 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성격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끔 해주죠. 또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해하게 한다. 맞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또 심리,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절적으로 이해한다? 자, 분절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절적으로 이해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죠? 분절적으로 이해하면 환원주의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보죠.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하는 거 당연히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것. 자, 유전과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에 거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자,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 발달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는 다르죠. 하지만 연령대별로 어떤 그 특징적인 모습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해 나간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발달 정도와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죠. 맞습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한다. 여러분, 사람이 커가는 것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지요. 맞습니다. 멈추는 일 없이 발달이라는 관점은 멈추는 것 없이 죽을 때까지 발달해 나가는 게 발달입니다. 따라서 혹시 늙으면 멈추는 것 아니에요? 신체는 멈추죠. 근데 발달은 신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면 멈추는 일 없이 지속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그 8단계, 이거는 여러분, 암기해 두시는 게, 그걸 암기해 두시면 다른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또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 가서도 연결이 되어져요. 따라서 심리사회 발달 8단계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꼭 집어넣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 단계와 긍정적인 결과, 주요 관계 연결이 옳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면 되네요. 자, 영악이 신뢰감 대 불신감 맞죠? 그래서 지혜,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의 주된 관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라는 것, 이 유아기에 지혜가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어요? 지혜는 어떤 발달 단계? 지혜는 노년기죠. 그러니까 벌써 옳지 않은 게 1번에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기, 학령정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내용들, 자율성 대 수치성,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제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성 대 정체감 혼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인 초기, 청년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는 친밀감이 중요하죠. 자, 친밀감 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밀감에 반대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고리. 자, 그 다음에 장년기. 우리가 흔히 성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중년기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그 발달가업? 생산성. 이 생산성이라는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건 유무형을 이야기해.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남겨주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생산성 대 그게 되지 않으면 침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노년기는요. 자, 노년기는 자아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노년기는. 자아 통합을 하느냐? 자아 통합을 하면 죽음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되는 이러한 이 발달 가업에 대한 것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리고 지혜는 이 노년기에 얻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 이것도 같이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에릭슨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8단계를 머릿속에 아예 넣고 계시면 그런데 항상 문제가 나오면요. 몇몇 주도적인 것들이 나와요. 청소년기 많이 나오고요. 자아 정체감. 자, 노년기에 자아 통합 비슷한데 자아 통합은 자기가 살아온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아 정체감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주요 그러한 포인트로 해서 살펴보면 된다. 따라서 이 지혜가 뜬금없이 영악기에 연결되어져 있다.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또 프로이트 얘기 나오네요. 두 문제를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프로이트는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을 이야기했는데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불안은 무엇인가 하면 자아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불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불안은 공포 상태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아와 다른 것들이 어울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현실적 불안.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자아와 관련된 거죠.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에 있는 위협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다. 맞습니다.
자아화된 거 맞아요. 자, 신경증적 불안, 신경증적이다라는 거는 결국 자아와 뭐가 충돌하느냐라는 거예요. 원초와 이드가 충돌되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뭘 이야기하냐? 자아와 뭐가 부닥치느냐? 원초와 또는, 초자와, 초자와와의 갈등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답은, 그러면, 기억 빼놓고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4번 이렇게 우리가 정답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어기제. 프로이트 하면 이제 방어기제가 연결되어지겠죠. 방어기제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반동, 리액션. 어떤 충동이나 감정에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잘 이야기하고 있죠. 전치. 본능적 충동의 대상을 원래의 대상에서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서 말하는 거. 전치잖아요. 맞아요. 전환,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또는 수위 근개 기관의 증상으로, 즉 심리적인 게 신체적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사 여러분 좀 잘 알아두세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이나 생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에 투입시켜버리는 것. 이게 투사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해리, 어떤 대상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취소 또는 무효화. 해리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취소 또는 무효화라는 것은 취소라는 그러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상복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틀리는 건 5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 이론의 개념과 연결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내. 다음 문제를 제가 읽었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나가보죠. 자, 외향성, 정신적 에너지 리비도가 외부로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융의 이 분석 심리는 여러분 그 성격 유형 이야기하는 거 있죠?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융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MBTI로 발전해 나가는 게 바로 이 융의 이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리비도가 외부냐 내부냐 그거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감정형,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에 측면을 두면 감정형이 아니죠. 그렇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형, 객관적인 질식어, 원리에 의해 판단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한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거네. 사고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반영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직관형, 미래의 가능성을 육감에 초점을 두어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하며 이성을 필요로 한다. 자, 과연 이 직관이라는 게 이성을 필요로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아닌 것, 니은은 확실히 아닌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니은을 전부 지워보세요. 이 문제는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니은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다 알아야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뭔가. 물론 이제 시험 시간 내에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그동안 공부가 잘 돼 있고
또 문제 푸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그걸 깊게 생각하면서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 연습을 하세요. 내가 확실한 것, 부터 이야기하면 여기서 그렇게 제거해버리면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이 정답은 그냥 이것밖에 남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나온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과 개념 연결이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여러분 에릭슨 하면 원형과 집단 무의식은 뭐예요? 융의 얘기잖아요. 분석 심리학이네요. 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벌써 1번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에릭슨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점성 원리 또는 인생의 모든 단계 유아기부터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니까 8단계로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단계를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원형과 집단 무의식 분석 심리학 이론은 맞는데 요거는 칼 융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다음 아들러 개인심리학 맞습니다. 열등감과 보상에 대해서 또 생활 양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아들러의 이 개인심리 이론은 가족 치료 같은데 많이 이제 발전하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출생 순위 같은 것 이야기했죠.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델링 강화나 관찰학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로저스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이론 중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현상학적 장 이게 이제 로저스고요. 메실로도 인본주의죠. 자아 실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콜보그의 이제 도덕적 발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죠. 자, 콜보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콜보그 하면은 뭘로 구분한 걸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풀까요? 전, 인습, 입습이 아니라 인습입니다. 그 다음에 인습, 후, 인습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그것마다 또 2개씩 나오는데 그래서 6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럼 후인습적이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일반 윤리에 의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판단한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보편적인 도덕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개인 상호 간의 대인관계 조화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렇지도 않고 어떤 도덕적 선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후인습적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3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타인 중심에 벗어나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한다.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타당할 때 충족되어진다. 그 인습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두라입니다. 반두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 자,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고 모델링하고 좀 상관없는 게 뭔가 이걸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아닌 거니까요. 자, 대리 경험,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델링이니까 대리 경험이죠. 언어적 설득 포함되어지죠. 정서적 각성, 뭔가를 봤을 때 그거를 기억했다, 그걸 각성해서 그걸 따라해보는 것 맞습니다. 성취 경험, 그걸 따라해봤더니 나도 되더라. 라는 경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동기화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행동 조성은 이건 행동주의죠.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닌 것 4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엔트로피하고 역엔트로피 이거를 많이 이제 헷갈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뭐예요?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걸 엔트로피라 그러고, 그거와 반대돼서 개방 체계에서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지는 걸 넥 엔트로피 또는 역 엔트로피. 우린 이게 역자가 있으니까 이게 부정적이고 이거는 긍정적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해 두셔야죠. 엔트로피의 개념 자체가 폐쇄 체계에서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게 설명하고 있어요. 맞는 거예요. 자, 환류는 정보의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일종의 적응 기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항상성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 없이 체계의 구조 변화가 고정된 평형. 항상성은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항상성이지, 어떤 투입이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 투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항상성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균형은 폐쇄체계적인 특징입니다.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게 항상성은 맞아요. 그런데 항상성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체계는 부분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며, 그렇죠. 그걸 혼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맞는다. 좀 기억, 니은, 리을,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디귿을 제외하면 문제가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풀 때도 역시 이거를 문제를 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거는 벌써 기억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에다 동그라미를 전부 쳐놔야죠. 그러면 적어도 이 2번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봤을 때에, 리을은 들어가겠네? 그러면 기억 들어가고 리을 들어간 것도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 세 개, 3, 4, 5번 중에서 고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20%에서 확률이 정답이 될 게 20%에서 몇 프로로 줄이고 가는 거예요. 몇 프로 늘리는 거예요. 정답 될 확률을 33.3%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확실히 아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학의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 무의식적 결정론, 이건 정신분석이죠. 자아 실현의 경향성, 이것도 이 생태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선적 인과론, 생태학은 전체를 보는 건데요. 아니죠. 개인의 창조적인 힘,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생태학적 표현은 아니에요. 자, 생태학이라는 건 결국 환경을 보는 거잖아요.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회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제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의 경계 속성은 조직을 유지 및 변화와 관련성이 없다? 관련성이 없으면 경계라는 게 의미가 없죠. 관련성이 있죠. 이건 틀렸고요. 가족 내 체계 내 반복적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가족을 보는 거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집단 체계의 전체는 하위 체계인 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총합과 동일할까요? 총합 그 외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총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계적인 거라면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1 더하기 1 이걸 가지고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이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자, 지역사회는 완전 개방 체계를 속성을 유지한다. 지역사회는 어느 정도 우리라는 그 개념이 있죠. 따라서 이게 완전 어떤 개방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방 체계적인 면은 있어요. 그러나 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혹시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세모 정도 치고 가세요. 예. 자, 그러면 가상 공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있네요. 즉 시대적인 걸 반영해서 지역 사회라는 것을 어떤 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여기에 갇힌 지역 사회가 아니라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상 공간. 여러분 그 카페나 이런 것도 뭐라 그래?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티가 뭐예요? 지역사회 할 때 커뮤니티, 같은 커뮤니티예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상을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의 개념이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거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이라는 게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브롬펜 브루노. 그럼 뭐예요? 이 브롬펜 브루노 이야기하면 그 환경을 보는 것, 생태체계 이론 이걸 보는 거죠. 거기에서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중간체계는 뭐예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가 연결되어지는 게 중간체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중간체계에 연결되어지는 거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맞죠. 그렇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렇죠. 가정에 있다가 학교로 가는 그 사이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개인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그 여러 면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신념, 태도, 문화. 이건 뭐예요? 신념, 태도, 문화는 거시체계죠. 미시체계가 아니죠. 그렇죠? 저기 중간체계가 아니죠. 따라서 벌써 이렇게 외체계도 아니고 거시체계 된다라는 거죠. 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 이게 이제 중간체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도 따른다.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연결이 중간체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요. 이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그래서 가치, 문화, 법, 제도 이러한 것들은 거시체계에 속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유용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옳지 않은 거를 유용한 걸 얘기하는데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전체를 환경을 보게 한다? 맞죠. 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간의 상호 교류를 중시한다. 어때요? 전체를 보면서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각 체계들로부터 풍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죠. 환경적 수준의 개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맞죠. 자,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이 프로이트의 심리 분석에 대한 이 정신 역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환경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5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자, 사회 체계로서의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문화라는 건 거시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시체계, 틀렸네. 이건 아니네요. 근데 옳게 이야기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습득되기보다는 타고나는 것이다. 문화가 후천적으로 습득됩니까? 아니면 타고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는 이게 틀렸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구성원 간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 그렇죠. 구성원 간 공유되는 생활 양식 문화죠. 다른 사회 구성원과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제주에 있는 사람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 차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규범적 문화는 종교, 신념, 신화, 사상 등으로 구성된다?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문화는 외부 요구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외부에 있는 건데 이렇게 영향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예, 정답은 이미 3번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자, 태아기와 관련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 시기를 말한다? 맞는 것 같네요. 태내 발달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 학력, 질병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임산부의 연령은 임산부 태아 모두에게 연령을 너무 노년의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죠. 이건 맞는 거예요. 태아는 임산부의 정서적 상태부터 영양, 그래서 임산부가 정서적 안정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약물은 태아에게 치명, 약물, 산모의 흡연, 산모의 알코올 이거 다 태아에게 영향을 주죠. 자, 태내 발달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 학력, 질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모르겠지만 골라도 1번이나 2번에서 골라야죠. 이 아래에서 고르면 안 되겠죠? 예, 정답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다. 예, 태아기는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수정이 이루어진 3주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구분하면서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은 저도 있어요. 하지만 구분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영아기 발달 특성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외부 자극에 주로 반사운동, 영아기니까 반사운동 맞죠?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감, 신뢰 대 불신, 이거 영학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것, 이 시기에 이게 발달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서열화라는 거는 영학이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년, 초기 아동기, 학령 전기, 요때쯤, 서열화라는 거는, 요때, 이루어지는 거죠. 서열화는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리을은 아니에요. 자, 그럼 리을 빼놓고, 기억,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아기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피아제의 전조잡기 시기로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자, 유아기라면 여러분 3세에서 6세를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유아기가 아니라 영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아기에 대한 특성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벌써 1번에서 나오네요. 그 외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로 이성 부모에게 관심 갖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 요때가 바로 그러한 거에 의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
이제 맞고요. 에릭슨의 주도성대 제의식 이 8단계는 머릿속에 놓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예. 여러분, 그 생식의 어떤 그 기능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청소년기이지만 성적 정체성이 이제 발달하는 건 바로 이 시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오디푸스 콤플렉스로 이성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성적인 그러한 부분들하고 연결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분리불안은 영아기적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자중심적 사고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아동기함은 벌써 학동기, 학령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아중심적 사고는 그 이전 단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동성 또래 관계를 통해서 사회 관계를 형성한다. 여러분 아동기에는 결국 누구랑 많이 사귀게 돼요? 친구하고 많이 사귀게 되죠. 이 정답은 이겁니다. 신뢰감과 불신감, 이게 영악이잖아요. 또 심리사회적 위액이 이건 청소년기를 이야기하죠.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형식적 조작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청소년 이상 그 시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기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돼야죠. 요거 가능한 시기, 어느 시기에 형식적 조작기예요. 벌써 옳지 않은 것 1번에서 나왔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는 청소년 전기 이제 그때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청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청년기 하면 딱 머릿속에 나오는 게 에릭슨의 그 특징 중에서 어떤 그 친밀성을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보죠. 옳지 않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해방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시기 있죠. 그런데 부모 그늘에 있다가 독립하게 되면서 불안한 이런 모습도 있죠. 양가 감정이 나타나지 양가 감정에서 해방된 그런 시기는 아니다. 옳지 않은 것 벌써 첫 번째 정답이 나와 있네요. 자, 직업 준비와 선택 주요하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는 시기 친밀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친밀성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역할 정체감이 친밀성을 토대로 해서 결혼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죠. 또 친밀감과 성숙한 사회관계 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장년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중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년기 하면 여러분 누구랑 많이 연결시켜 놓는가 하면 융하고 많이 연결시켜 놓으세요. 융이 중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사람이 융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보죠. 자, 중년기 하면 생산성 대 침체성 맞습니다. 자, 전인습적 도덕기? 자, 전인습 인습, 후인습. 후인습이라 하더라도 이게 나이로 따지면 뭐 한 12세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인습적 도덕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건 자녀들이 이제 뭐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거나 뭐 또 이제 결혼해서 집을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부부 혼자 남게 되잖아요. 이게 빈둥지 증후군. 중년 맞아요. 그다음에 융과 연결하라 그랬죠. 융은 중년이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개성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 되면 뭐 좀 그렇지만 중년의 바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바람들이 왜 나오느냐?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는 이런 거에 막 치이다가 자기를 보게 되면서부터 내 인생은 뭐지?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 하면 융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개성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빼놓고 일단 니은 들어가는 게 있으면 곤란하죠. 니은 들어가는 건 제껴 놨어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기역 리을과 기역 디귿 리을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률을 50%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큐블러-로스가 이제 죽음의 단계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죽음의 단계는 부정, 분노, 그다음에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그려보시면 자, 죽음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 맞습니다. 죽음의 연기를 위해서 특정 대상과 타협을 시도한다.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의사의 단계가 오진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회피한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과 타협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타협하고 나면 뭐가 오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우울이라는 경우죠. 우울. 그래서 다음 단계는 우울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용하는 수용의 단계로 가죠. 자, 이 회피하는 건 사실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하죠. 부정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발달 가업 연결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 그건 아예 머릿속에 넣고 있어라라는 것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옳은 거예요. 자, 영아기의 대상 영속성, 자율적 도덕성 타율적 도덕성이냐 자율적 도덕성이냐 구분해서 자율적 도덕성은 더 성숙한 건데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아동기 근면성 대 보존 개념. 여기 맞네요. 이게 학동기잖아요. 학동기의 발달 가업은 근면성이에요. 자, 보존 개념이라는 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도 이게 이거와 같다라는 것,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보존 개념. 그래서 논리적인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분류와 자아정체감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분류하는 거, 이거는 이 아동기에 속하는 거죠. 청년기 친밀감, 서열화도 아동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중장년기 자아통합은 이건 자아통합은 노년기라 그랬잖아요. 중장년기는 생산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